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봐야죠. 예, 민주당도 지금 비례연합정당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아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할 거라고. 예. 네. 결국 네. 이제 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이 좀 갖춰질지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례와 관련해 가지고 워낙 지금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또 우리 함께하던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당의 부담을 책임지고 지금 사퇴를 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함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 비례연합에서 민생당 참여할 거라고 보세요? 민생당이요? 예. 왠지 참여 안 할 것 같은데. 참여 안 할 것 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투표용지 메뉴에 올라가는 로또를 맞았는데 왜 참여합니까?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름도 좋고 민생당. 민생당. 네. 그러면은 또 아니 어떤 당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이 저도 이거 논의하면서 이렇게 당이 많은지 몰랐어요. 네. 아니, 본인도 잘 모르는 당에 들어오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민생당 아니, 정의당 그러니까, 아닌데. 민생당은 알지 왜 몰라? 이름이 바뀐 아니, 그러니까 거니까. 민생당 정의당 안 들어가니까 정의당. 이름 아니, 모르는 민생당은 정당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소득당이 그러니까 혼합교계 쪽 분들은 모르겠지만 음. 호남계 이분들은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민생당이 독자적으로 3%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애초에 우리가 연합정당을 만드는 목적이 그러니까 원래 연동형 비례대가 이제 그거잖아요. 원래 약간 소수 정당들의 진출인데. 그렇죠. 근데 그 3%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야 그럼 민생당 네. 또 갈라지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3%가 사실은 되는 정당 쉬운 정당 정의당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 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도 조금 넘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당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은 오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안 오면 안 되니까 3% 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넘는 정당 중에 과연 지금 문제가 되는 정당은 제가 보기에 이제 민생당 정도예요. 정의당은 이미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민중당도 약간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 크게 내키진 않은데 본인들은 하겠다고 하지만 약간 내키지 않다. 그럼 결국은 민생당이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남은 관건인데 물론 지금 이제 민생당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호남 쪽에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라고 보면 저는 뭐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네. 절대 아닐 거라.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진짜 웃긴 게 제일 물갈이가 안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호남 중진. 물갈이 안 됐잖아요. 예. 지난번에 국민의당 바람 타고 다 고선해 됐어요. 예. 이 보수 정당의 영남 중진들은 물갈이 그럼 됩니다. 돼요. 그리고 민주당도 뭐 이번에 사실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뭐 이번에 586 저 핵심 세력들은 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돼. 근데 이 호남 중진들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된 적 있어요? 예. 지난번에 민주당 있었으면 물갈이 되는 건데 국민의당 바람 타고 다 고선해 됐죠. 그렇죠. 이번에도 주승용 의원 말고는 그 흔한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제 호남 중진들이 이번에 배치를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지역구에서 4선, 5선, 3선, 4선 평균 3.5선, 4선이야. 거긴 다 국회의장이야. 예. 그러면 4선, 5선 하던 사람들 지금 싹 연합 여기 들어가서 비례를 한다고? 못합니다. 그거는. 모양새 때문에. 모양새 못하죠. 그럼 지역구 나가야 돼요. 예. 그럼 지역구 나가면 누구랑 싸워요? 우리랑 싸우나요? 적이랑 아니죠. 싸우지? 그렇죠. 호남에서? 예. 그러면은 지역구에서는 내가 민주당이랑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데 비례에서는 같이 간다? 이거 개콘도 이런 개콘이 없죠. 근데 지금 그럼 어떻게 전제가 가? 잘못된 게 왜 저기 3선 4선 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비례로 나가지는 않죠. 당연히. 안 나가냐 당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보면 보세요. 그럼 보세요. 박지원 의원은 지금 목포에 나가잖아요. 목포에 네. 나가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 목포 후보가 있습니다. 있죠. 그럼 뭐 지금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이 오늘 저 보니까 뭐 전 목포시장 했던 분을 뭐 영입한다 그러는데 그럼 비례연합 정당에 민생당 참여했어요. 그럼 박지원 의원이 그 뭐라고 그래 나가가지고 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말고 나 찍고 비례는 우리가 한 편이니까 민생당 찍어 이럽니까? 비례연합 찍어 이럽니까? 되게 선거가 웃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갈라지고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나는 적이야. 1번 찍으면 나 찍어. 그렇죠. 이거는 이 지역에 그런데- 아직 정치를 잘 이제 못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런가? 지금 딱 웃- 아니 왜냐면 이 호남 지역에 나오는 분들이 다 뭘 내세우냐면 예. 우리는 민주당이랑 한 편이다. 네. 4%에서 한 편이고 네. 우리가 나중에 되면 다시 또 민주당이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민주당이랑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있거든. 왜냐면 아니 맞다니까. 그래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는 경쟁을 하지만 네. 실제로 그분들이 민주당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네. 민주당과 완전히 각을 세우는 구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근데- 무소로 나가도 다 파란색으로 하고 또 뭐 더불어 무소로 뭐 하지 이렇게 말고 하고. 민생당, 민생당 민생도 마찬가지라니까. 파란색은 제가 보기에는 무소거든. 이분들도 대부분 나중에 민주당에 뭐 돌아가든지 복당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민주당과 한 팀이다. 안 받아줄 것 아니, 같은데. 아니, 받아주진 않죠. 받아주진 않겠지만 큰 틀에서 아니 그런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민생당이 예를 들어 비례연합에 들어오면 네. 그런 걸 유지된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근데 그런 색 만약에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보는 거예요. 구도라면은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고 실제로 호남에 그렇게 선거운동 하고 있다면 호남에 출마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오늘- 그거 안 돼. 오늘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거 그렇게 하는 네. 순간 당에서 내분나고 네. 저는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그 비례연합정당이 제일 구질구질한 거는 제가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그래 미래한국당은 저도 계속 비판해갖고 그건 덤이다 덤. 그런데 이거 미래연합정당은 덤엔 덤어에서 덤어다. 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정당법 2조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정당은 자기 정책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례연합 짬뽕 정당 만들면 뭐가 문제되냐면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정당이 돼버려요. 자, 자기들끼리 뭐 연합해서 뭐 의석을 늘리는 건 자기들 사정이지. 어쨌든 유권자가 던질 때는 그 정당 또는 그 연합체의 정책을 보고 던져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합의가 하나도 안 돼요. 보통 유럽에서 연대 정당을 만들거나 연대 투표를 하게 할 때는 그래 이 커피는 얘네 거 사 마시고 오렌지 주스 건 얘네 거 사 오시고 해가지고 장바구니를 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가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녹색당은 주 35시간 노동제 하자 그러고 그 민주당은 52시간 하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걔네 둘이 합치면 평균 44냐? 예? 아니면 자 제가 녹색당 제 방송 양쪽 나가서 다 안 받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표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녹색당에 대해서 제가 정강 정책보다 가장 흥미로웠던 게 그분들은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한데 산채로 동물을 요리하는 것에 반대한대요. 그럼 앞으로 민주당에서 산딱지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것이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정당 간의 연대는 플랫폼이라는 걸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 책 한 권으로 나와요. 보통 보면은 유럽식 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골수 민주당 당원이시면서 핵심 당직자인 현근택 후보에게 물어보겠는데 녹색당의 전 서울시장 후보였던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해화역 시위가 있었을 때 거기서 일부 시위 참석자가 문재인 대통령 투신 자살해라라는 구호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신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 호의적으로 얘기했던 녹색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이준석 최고가 이 여성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곤란할 때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페미니즘 항상 꺼내가지고 곤란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돌리시면 곤란한 건 친문이에요. 지금 뭐냐면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친문 지지자들이 지금 이 정부에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걷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를 항상 내세워요. 그래서 그 근간은 뭐냐면은 결정적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때렸던 거는 진보 진영이었어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어쨌든 전선을 형성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잘 보세요. 20개 정도 만약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 뒤에 7개를 민주당이 바치잖아요. 앞에 12, 13 때는 그런 어떤 그 진보 색채가 강한 정당들이 박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거 굉장히 친문 지지자들한테 부담 가는 행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하는 열린민주당이라는 시도가 여론조사 보면 67%까지 나오거든요. 보면 예. 저는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비례당 만드는 것은 좀 불가항력이라 봐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짬뽕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례민주당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짬뽕당은 뭐냐는 거예요. 왜 민주당 지지자가 내 민주당 비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의도에도 없는 앞에 있는 녹색당 후보랑 민중당 후보랑 뭐 이런 기본소득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의 역행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준석 최고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도 그냥 직접 만들어라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아까 얘기처럼 열린민주당이 어찌 보면 그걸 표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자들이 그쪽을 하는 면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당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아까 뭐처럼 이제 정당법도 얘기하고 취지에 안 맞다. 많이 얘기했죠.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서 사실 똑같이 만드는 건 명분이 너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조차도 결국은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덜 들으려고 정의당이든 뭐 민생당이든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도 명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그렇죠. 그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만약에 그게 포기하고 이제 연동제 이제 취지니까. 그렇죠.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버리고 그냥 의석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비판했던 거에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거 두 개죠. 그러니까 소수당이 원내 진출. 그다음에 우리가 의석을 더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제도 하에서 갖고 갈 수 있는 의석 맥시멈 저희들이 7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7석 이상은 저희들이 더 이상 갖고 하지 않겠다. 나머지는 어쨌든 소수당이든 그동안 원내 진출을 못했던 정당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도 뭐 똑같은 위성정당 아니냐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저희 당은 나름대로 그래도 명분과 이거는 지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요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 이제 전략 투표를 과연 유권자들이 할 것이냐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그 뭐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나름대로 그 전략 투표를 비례 투표 때 유권자들이 지금 하겠다는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21세기에 예전에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21세기에 그 정도 유권자들은 그건 되죠. 이제는 뭐 어차피 다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 찍을 때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야 뭐 예를 들어 지역구 미래통합당 찍고 미래한국당 찍고 미래로 간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저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그 정도는 전략 투표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다만 이제 보면은 이런 관계는 있겠지. 지금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지금 네네. 열린민주당 창당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나 공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문 핵심 당원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진성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가 성골이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저 이준석 위원 얘기가 맞아요. 짬뽕이고. 근데 거기는 진성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그러니까 정의당과 네. 지금 그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 네. 이 세 당의 네. 이제 비례 득표를 놓고 역학관계가 그래서 난 또 상상력을 한번 비춰보면 이거 진짜 제가 뭐 민주당 쪽 소스가 전혀 없으니까 진짜 상상력인데 오늘 최강욱 공직기장 비서관은 사의 표명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사의 표명이 진짜 애매해요. 원래 하려면 진작하든지. 왜냐면은 기소됐으니까 대부분의 청와대 비서관들은 기소되면 다 옷을 벗었어요. 정동원 전 수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게 법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부담 주기 싫다. 근데 오늘 대통령한테 부담 주기 싫다면서 오늘 벗었거든요. 야, 안 그래도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 벗으려면 진작 벗든지. 예. 아니면은 더 있다가 나중에 1심에서 유죄 나면 그때 벗든지인데. 책임지겠다. 네, 책임지겠다 그러고 지금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비례대표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마지막 시한. 그렇죠. 왜 오늘이지? 내일도 아니고? 까마귀 나자 배가 우르르 떨어지는 건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출마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근데 시점은 진짜 애매해서 저같이 상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건 뭐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최강호 공직기상 비서관이 만약에요. 개인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네. 팟캐스트 같이 하면서 속된 말로 지지층에서 최강호 전 비서관이 뜬 거거든요. 그 전국구 저 전봉주 전 의원 팟캐스트 같이 하면서. 근데 만약에 최강호 전 비서관이 내일이나 모레 예를 들면 진짜 예를 들면 뭐 비례대표 뭐 열린민주 1번 2번 이러면요 이거 희한해지는 겁니다. 제가 사실 100분 토론한 게 3일 전이거든요. 네. 그때 그 끝나고 정봉주 선배랑 이제 그 같이 나오셨잖아요. 술 한잔 했어요. 어. 그랬는데 그때 이게 뭐냐면 선배 내가 봤을 때는 컨셉 잘 잡았다. 왜냐면은 제가 봐도 그날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봐도 저는 짬뽕당보다는 내가 만약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그거 진성이에요. 거기 진성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 대신 형님의 포지션은 이제 선배 포지션은 그 나머지는 다 탄핵 찬성파다. 우리가 탄핵 반대파다. 이런 약간 그 골수 기질을 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걸 잘하셔야 되고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 1, 2번이다. 네. 비례 1, 2번이 누가 봐도 아 저기는 우리 골수 친문파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배가 그때 얘기하더라고. 우리 사람 있어 이러더라고. 근데 일단은 그 TV조선 지금 보도는 오늘 저녁에 나온 거는 그래요 못 봤어요. 총선 비례대표 출마 안 한다. 조강욱 비서관이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주변에 근데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확실히 말했던 게 제가 정봉주 선배한테 그때 열린민주당 창당하기 전에 어디 다른 방송에서 아마 여기였나 어디서 얘기했을 그 왠지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정봉주 그 전 의원과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정도가 아니면 그걸 못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방송 정봉주 선배가 저한테 아침에 전화 왔어요. 준석아 나 이번에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안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절대는 일단, 없어요 이 판에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일단 저는 그 이 기사의 출처도 아니면 말고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아니, 그리고 언론사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렇게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명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못한 거야. 이 명언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킨 거지. 네. 정치는 생물인데.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좀 이것도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얘기거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다음 주에 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곤란해서 이제 안 올 수도 있을 것 요쪽 같은데 다음 주에. 요쪽 지금 어떻게 될까 안 뭐 이제 나가잖아요, 거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번 주에 결론이 났고 거의 이제 다음 주면은 요쪽도 지금 비례정당이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명단도 다-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짬뽕당이 제발 좀 당 이름은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아 한번 봅시다 그것도. 그 진짜 막 정의녹색 민주당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이 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당의 이름을 내걸고 싶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정의당이 만약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다. 녹색 민주당 이런 거 해버리면 아 어떡해.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길어졌거든요. 마지막 사실 우리 제일 재밌는 거 자꾸 뒤에다가 밀어놓다 보니까 앞에 이게 좀